여러분들 안녕하세요. MBN 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자,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개천절이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날이기도 하지만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기도 할 텐데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자, 시장에서 호재와 악재가 조금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나오는 호재는 예전 같았으면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지금 나오는 악재는 예전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힘든 시간 좀 지내고 계실 텐데 좋은 시장이 좀 빨리 왔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저점을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 우리가 시장의 고점도 예측을 못했다라는 점에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럴 때 정말 주식들이 많이 싸졌죠.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보통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한 세대들 또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그거는 자산 가격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이고, 이번도 주식 가격은 임계치 이하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버티시면 여러분들 큰 시장 한번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빠졌을 때는 큰 시장이 안 오지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단 한 번도 큰 시장이 좀 안 온 적은 없었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연휴 때 그 다음에 오늘 내일이죠. 내일 12시 지나서 있을 FOMC 비공개 회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썸네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국 연준 드디어 비공개 회의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진행이 되고, 또 발표가 되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먼저 테스트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국 인플레, 나 그런 거 몰라, 감세, 요 부분 지난주 전 세계 시장 가장 많이 흔든 재료였었는데 결과가 좀 나왔죠. 네,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화요일 시장 흐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요. 일단 오늘 열리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전 세계 5대 은행이죠. 지금 파산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DS 프리미엄이 거의 하늘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일단 미국의 연방준비이사 은행이 많이 있는데, 연방준비제도 은행이 연방은행이 많이 있는데, 이제 아틀란타에서 공개가 되는 이제 GDP 나우라는 부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DP 나우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패드 마치라고 해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1% 올리냐, 0.75%를 올리냐, 어떤 쪽이 확률이 많냐라고 해서 제가 영상에서 많이 좀 보여드렸던 자료들인데요. 일단 이 아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GDP 나우라고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데, 요 부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원래는 이 GDP 나우 전에 뉴욕 연은에서, 이건 이제 애틀란타 연은 거고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자료고, 예전에는 이제 뉴욕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나우캐스팅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똑같이 미국의 GDP 전망치를 발표를 하는 자료인데, 뉴욕 연은에서 발표하는 나우캐스팅은 이게 너무 안 맞다 보니까 발표를 좀 중단했어요. 중단했고, 지금 이제 아틀란타 연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GDP 나우가 가장 공식력이 있는 자료인데, 시장의 이 아틀란타에서 연은에서 발표하고 있는 GDP 나우가 시장의 실제 지표와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좀 하나 나왔어요. 이 자료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약간 이 쑥색 같은 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과 며칠 전이거든요. 불과 며칠 전에 발표된 게 미국 GDP 성장률이 0.3%였었어요.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방송 영상, 그 다음에 유튜브 영상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박근혜 구초이스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보면
이 연두색 같은 부분을 보면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의 그 GDP 성장 전망치를 0.3%로 잡았는데 불과 뭐 한 일주일 만에 2.4%로 올라갔어요. 2.4%로. 이건 뭐 굉장히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이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미국의 GDP 성장 전망치가 높아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별로 뭐 이렇게 달가워하는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포커스가 맞춰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이렇게 쭉 읽어보면 뭐 대부분 이 정도는 다 뭐 한글로 뭐 그 변환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왜 아틀란타 연은이 미국의 GDP를 0.3%에서 정말로 뭐 한 8배 이상 올려서 잡았냐 일주일 만에 요 이제 배경을 좀 보면 미국의 지금 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수출 기여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민간 국내 총투자 미국 기준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줄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그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의 스탠스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호재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것들이 미국 지표가 잘 나오면서 나스닥, 뭐 다우, S&P 막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가는 그런 어떤 기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뉴스는 절대 좋은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의 나라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지금 뭐 미국이 이제 영국 다음으로 타겟을 이탈리아로 잡고 있다. 뭐 양털 깎기를 들어가고 있다라고 뭐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튼 미국 혼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얄밉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좀 따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호재가 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미국 시장 그 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에 오늘 또 한번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 이제 연은에서 금리를 인상할 때 뭐 CPI 지표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굉장히 많이 보는데 사실 그것보다 조금 더 밀접하게 어떤 미국 연준의 금리 그 결정 방향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PCE 지표인데요. 소비 지출입니다. 물가가 얼마만큼 올랐느냐가 아니라 미국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소비를 위해서 지출을 하고 있느냐인데 일단 그 부분이 뭐 이렇게 잡히는 듯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뭐 전월 대비해서는 뭐 조금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6.2%를 높게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어 PCE가 있는데 이건 이제 코어 PCE거든요. PCE와 코어 PCE의 차이는 이제 요 코어 PC가 안 써져 있긴 한데 차이는 PCE에서 이제 뭐 가격이 굉장히 많이 그 변하는 상품들, 뭐 유가라든가 음식료들 뺀 게 바로 이 코어 PC거든요. 코어 PC는 나름대로 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높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전월 대비해서 높아지는 건 좀 약간 뭐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오기가 좀 약간 힘들죠. 일단 그 다음에 가장 큰 악재가 이제 10월 5일 날 오페크에서 거의 만 3년 만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다 화상회의였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거의 한 뭐 정확히는 한 2년 7개월 정도, 2년 7개월 8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오페크가 이제 대면 회의를 거의 3년 만에 진행을 하는데 거의 100만 배럴 감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거의 고정 기정 사실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가라는 것은 사실 뭐 오르면 뭐 인플레의 가장 강력한 어떤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 기름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기 침체의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해서 뭐 양날의 검입니다. 사실 어느 일정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만은 또 이 오페크가 감산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유가가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 좀 나올 수 있어요. 이 지금 100만 배럴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 100만 배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9월 오페크 회의에서 감산과 관련돼서 나온 게 이제 10만 배럴이었었거든요. 10만 배럴인데 그 10배가 이번에 10월 5일 날 오스트리아 열린 회의에서 거의 뭐 100만 배럴 정도
감산 얘기가 나오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가에 관련돼서 또 한번 인플레 압박이 좀 약간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국내 뉴스에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 왠지 이제 느낌만 되면 우리가 관찰 대상국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좀 접해 본 적이 뭐냐면, 이제 미국 정부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과 관련돼서 뭐 중국, 뭐 그다음에 중국은 뭐 고정환율이긴 합니다만은 환율 조작국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뉴스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세계 국채지수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내년 3월 정도쯤이면 윤곽이 나오고 내년 9월에 이제 편입이 공식적으로 결정이 될 텐데, 요 부분 보면 이제 이건 뭐냐면 세계 3대 국채 지수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하나의 우리나라가 들어갔는데 세계 경제 GDP 10위권 안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랑 인도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일단은 뭐 국채를 발행할 때 굉장히 금리를 낮게, 그 다음에 국가의 신용도도 올라가고, 근데 밑에 나와 있습니다. 공식 가입 때 50조 원에서 60조 원의 외국 자본금이 유입이 전망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물론 뭐 채권과 관련된 거긴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뭐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채권 때문에 많이 힘들거든요. 가장 큰 위기는 증시가 아니라 채권에서 온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일단 그 한국 시간 4일, 오늘이 이제 3일이죠. 오늘 3일인데 한국 시간으로 4일 12시 30분에 미국 연준에서 비공개 회의 클로즈 보드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시간 11시 30분인데 일단 의제는 나와 있어요. 의제는 나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뭔가 좀 약간 좋은 어떤 좀 립 서비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30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진행을 하고 발표가 되면 국내 시장에 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조금 의제는 나와 있긴 합니다. 이 비공개 회의가 뭐 갑자기 급작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과거에도 계속 몇 번 좀 열렸었어요. 여러분들 연준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비공개 회의 체크를 하시고, 비공개 회의 체크하시고 보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 물론 뭐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제는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좀 약간 어떤 시장에 좀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를 상당히 많이 힘들게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영국 트러스 신임 총리,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같이 쌍으로 이제 그 신임 재무장관 거의 같은 시기 때 취임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 전 세계에서 우리가 보통 뭐 양적 완화다 그러면 이제 QE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다 그러면 이제 QT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미국 기준에서 이 QT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금리 인상도 그거의 한 방법 중에 하나고, 근데 영국만 지금 이 QE를 정책을 피면서 전 세계를 많이 흔들어 놓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줘보죠. 영국 파운드와 보면, 글쎄요, 이제 뭐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유로 페리티가 있었죠. 유로 페리티는 뭐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통 뭐 1달러다 그러면은 뭐 예전에는 뭐 1200원 전후 뭐 요게 좀 약간 보통이었고, 유로화다 그러면은 1600원, 뭐 높을 때 1700원 이럴 정도로 유로화가 훨씬 더 강력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유로 페리티가 되긴 됐고 왔다 갔다 하죠. 이제 등가죠, 페리티는. 그래서 1유로가 1달러가 되는, 이제 영국 파운드화도 전통적으로 달러보다 훨씬 더 강세를 나타냈던 한데, 영국 파운드화가 정말로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건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금융위기 수준으로 파운드화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한번 잠깐 보면,
감세 정책을 실시를 하겠다. 이제 감세 정책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가 이제 위 타이틀 보면 전 세계와 반대로 가는 영국인데 요게 지금 마지막에 자료를 보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좋게 만들 수 있는 재료입니다. 감세 정책이라는 건 뭐예요? 돈을 걷어들이는 걸 줄이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45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은 약 70조 정도가 될 텐데, 소득세율이 아마 영국이 거의 뭐 20% 정도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걸 19%로 줄이고, 최고 소득세, 우리가 이제, 뭐 3천만 원 버는 분들은 뭐 세금을 뭐 얼마를 내고, 뭐 몇억 버는 분들은 세금 얼마를 내고, 이제 요율마다 틀린데, 최고 세율도 45%인가에서 아마 40%인가로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세로 인해서 경제를 부양을 하겠다. 이게 이제 IMF가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죠. 영국 니네들 올해 내년이죠. 내년 경제 성장률 0.2%인가 밖에 안 될 거야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이번에 그 신임 총리 그 다음에 재무장관이 그것과 우리는 그러면 뭐 한번 보여줄까? 라는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세로 해서 시장에 돈을 풀고 소비를 진작을 시켜서 2.5%인가요? 2.2%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2%는 넘습니다. 를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겠다라고 공언을 하면서 소득세율 인하해서 감세 정책, 그 다음에 영국 채권을 계속적으로 국채를 사들이겠다.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게 뭐예요? 양적 완화잖아요. 양적 완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미국은 원래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은 절대 흑자를 낼 수도 없고, 흑자를 내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흑자를 낸다라는 것은 달러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달러가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달러가 이제 미국으로 하니까, 물론 지금 뭐 달러를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긴 하지만, 근데 미국이 적자가 된다라고 하면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지는 거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는 절대 통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수출품, 미국이 무슨 뭐 반도체 팔고 자동차 팔고 비행기 팔고 이런 것보다도 미국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이 되길 바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전통적으로 적자 재정을 그리 걱정하지도 않고, 또 뭐 발권력이 있기 때문에 기축통화에 그냥 찍어내 버리면 되는 거죠. 물론 뭐 다른 나라들이 뭐 발권력을 동원을 해서 우리나라가 만약 한국은행에서 뭐 100조 원을 발행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을 아마 다 외국으로 도망을 가겠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미국은 뭐 역시 미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부분의 그런 정책들이 인플레이 역행을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어떤 설왕설래가 좀 있었죠. 그다음에 정부 부담도, 영국 정부 부담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거로 인해서 나온 이제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영국이 이렇게 감세 정책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조금 역행하는 것을 보이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10% 전후거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5% 전후죠. 근데 영국은 뭐 10% 전후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용감한 정책을 필 수 있을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나온 게 채권에 대한 대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국의 이제 30년물 채권 가격 흐름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죠. 최근에 좀 약간 반등이 있긴 한데, 채권이 떨어지니까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채권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채권 금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채권 금리? 도대체 채권 금리가 뭐지? 은행 금리는 알겠는데, 채권 금리라는 말이 나오면 채권 수익률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읽듯이 읽어주시면 돼요.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데 채권 수익률은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나요? 채권 수익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굉장히 간단한 논리죠. 잠깐 너무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채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이제 채권인데,
채권이고 요게 이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가격이죠. 채권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만기에 정해진 금리 이자를 주죠. 근데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근데 채권의 이게 목표 최종 금리고요. 받을 수 있는 돈. 근데 채권을 내가 여기서 샀을 때와 여기서 샀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내가 만약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채권을 사면 내가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한테 주는 수익률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근데 채권 가격을 높게 산다라고 하면 B라는 지점에서 채권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만큼입니다. 한마디로 뭐 내가 만기에 받는 채권의 가격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3,000원의 채권을 샀으면 내가 만기 때 7,000원의 수익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내가 7,000원에 샀다라고 하면은 만기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은 3,000원입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 내가 이 받을 수 있는 이자라고 해야 되겠죠. 만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채권을 사람들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영국 파운드화로 된 영국과 관련된 상품들을 엄청나게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채권 수익률이잖아요.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았을 거고 국내 시장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그것과 관련된 이 영국과 관련된 이 감세 정책 그다음에 채권 대란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네. 뭐가 나왔냐? 네. 영국 소득세 감세안 철회할 듯 요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나왔어요.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신임 총리 여자분 얼굴이 뭐 저거 발표할 때 얼굴은 아니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뭐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영국 소득세 감세안 철회할 때 철회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단기간에는 그동안에 시장을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하락으로 좀 내려갔던 부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반등을 좀 줄 수가 있어요. 이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들이 저거 하나로 해결이 될 거라고 되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리먼 때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거의 비슷한 사태가 되었는데 이 크레딧 스위스 영국 지금 전 세계 5대 은행이거든요. 5대 큰 투자 은행인데 이 CDS라는 것은 CDS 보통 우리가 뭐 CDS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파생 상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 해당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 해당을 할 수도 있고 기업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건데 파생 상품이에요. 어떤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국가가 부도가 났을 때 혹은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내가 그 국가 그 다음에 혹은 뭐 개별 기업에 투자했던 돈을 원금을 받을 수 있는 파생 상품이 바로 이 CDS라는 상품인데 이 CDS라는 것은 이게 올라갈수록 그 국가나 기업이 부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뭐 현재가 창에서 뭐 외국인들 창고 보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뭐 이렇게 뭐 어느 쪽 외국계가 사고 있는지 나오는데 뭐 CS라고 이제 보통 나오죠. 그 이제 크레딧 스위스가 될 텐데 그럼 왜 이 크레딧 스위스가 전 세계 5대 투자 은행인 그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부도가 날 것이냐? 만약에 이게 부도가 나면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정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도가 나냐면 엄청난 손실을 봤기 때문에 부도가 지금 지금 트위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위터에 크레딧 스위스 CDS라고 치면 뭐 이쪽으로 들어가 그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하루 종일 파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서부터 크레딧 스위스 파산한다 얘기가 트위터에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경제에 관련된 걸 보면.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뭐 기분이 좋지 않은데 이분이 가장 큰 역할을 했죠. 빌황, 한국계 미국 그 매니저죠. 헤지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이
2001년도, 2000년도서부터 2001년도까지 숏을 엄청나게 치셨습니다. 정말로 아케고스라는 이제 펀드라고 봐야 되겠죠. 운영하는 아케고스 담당 그 매니저인데 2001년도서부터 숏을 정말 엄청나게 친 거죠. 시장을 하락한다. 좀 늦게 쳤으면 정말 스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게 이 크레딧 스위스라고 해서 혹시라도 부도가 나거나 파산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마이너스 뭐 몇 퍼센트 뭐 사실 지금 마이너스 50% 종목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고 언제 샀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냥 뭐 한 올해 초 정도 산 종목군들 마이너스 50% 종목이 너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종목이 10개라고 했을 때 한 70개에서 60개 정도는 지금 50이죠. 신저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리먼 때랑 거의 똑같은 흐름인데 요 흐름이죠. 네, 근데 그냥 마이너스 몇 퍼센트를 따지지 말고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코로나 때도 사실 뭐 그런 경험이 좀 있죠. 코로나 때 코스닥 차트로 보면 뭐 홀드를 해도 상관이 없고 이때 뭐 전 세계 뭐 경제 위기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도 들어가고 해서 경제 위기 온다고 해서 그거를 좀 간과를 했을 때 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이때 우리나라 주식들 대부분 뭐 평균 마이너스 50%였어요.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해줬지만 근데 눈치를 채고 늦었지만 팔고 뭐 바닥에서 뭐 다시 산다라는 건 뭐 지나간 다음에 뭐 얘기가 될 텐데 이거는 사실 뭐 상대도 안 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시장은 물론 코로나 때의 어떤 떨어졌던 어떤 그런 강력한 하락이 한 번, 두 번, 거의 세 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치죠. 근데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은 이런 하락장이 아니라 하락장은 사실 굉장히 좀 똑똑하고 현명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그 특정 여행이나 뭐 레저나 뭐 이런 것들만 국한적으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코로나 사태 때 모든 주식이 다 빠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기회가 됐지만 지금은 뭐 상황이 굉장히 많이 틀리죠.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오히려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도 이제는 요 구간은 못 버티고 좀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하락의 폭보다 무서운 것은 이 하락의 폭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 무서운 것은 이 하락의 폭이 아닙니다. 하락의 폭이 아니라 하락하는 기간, 그게 사실 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현실화, 우리는 보통 뭐 일어나기 전까지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코로나 때 10%, 20% 떨어졌을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뭐 코로나 때 뭐 전혀 이게 뭐 영향이 있을 기업이 아닌데 뭐 설마 하다가 뭐 마이너스 50%, 60%까지 막 떨어지고 뭐 리먼 때도 사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리먼이 망한 건 여러분들 뉴스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떨어졌을 때 2008년도 한번 보면 리먼 파산 얘기가 나왔던 거는 보통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부르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라고 부르는데 2008년도가 요거거든요, 지금. 근데 훨씬 전서부터 훨씬 뭐 요 고점 기준을 2007년도 중반기서부터도 리먼 파산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좀 너무 많이 간과했고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물론 그때 이랬다라고 해서 지금이 똑같이 이렇게 될 거냐라고 뭐 반문을 할 수도 있는데 시장이 정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뭐 영국은 이제 거의 좀 약간 진화가 돼 가는 듯한 느낌이고요. 감세한 철회로 요 크레딧 스위스 만약에 파산 부도가 난다라고 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정말 인생에서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하지만
그것은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한 분들만의 얘기가 될 것 같고, 지금 뭐 포트가 굉장히 많이 꽉 차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한동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아웃이 될 수 있는, 이제 신용을 쓰신 분들은 뭐 그냥 며칠 만에, 물론 뭐 지금 정부에서 신용 뭐 만기 연장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그냥 시장에서 지금 뭐 힘들고 뭐 다 힘들고 그러니까 금융회사들도 전 세계 5대 은행인 뭐 크레딧 스위스도 뭐 힘들 수도 있지, 그 수준이 지금 아니거든요.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뭐 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 CDS 프리미엄은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요 부분. 뭐 하필이면 뭐 우리나라 분이 이걸 해갖고 한지 모르긴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상황 좀 화요일 날 좀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미국 연준 비공개 회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쪽에 약간 스탠스의 변화, 뭐 이런 거죠.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인플레, 뭐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세 정책으로 시장을 많이 좀 흔들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파산, 이런 것들이, 물론 미국은 지금 현재 실업률이 미국 역사상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내년 초쯤 떨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미국 실업률이 긍정적으로 나오면, 실업률이 떨어지면 시장은 굉장히 환호했지만, 지금은 실업률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거든요. 실업률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백수들이 많아지길 바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 내지는 금리 인상의 스탠스가 좀 바뀌는 부분이 될 텐데, 지금 앞서서 보여드렸던 필라델피아 연은에서 발표를 하는 GDP 나와봤을 때 미국 GDP가 너무 좋아요. 실업률도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의 어떤 최저 실업률, 완전 고용을 고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를 바꿀 이유가 없는 부분들을 시장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 하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한테 니네만 좋냐, 뭐 망하면 우리만 망하겠냐, 뭐 니네는 영향 없을 것 같냐, 이런 식의 어떤 대형 IB 은행들의 어떤 위험성, 이런 것들이 계속 터져 줌으로써 좀 미국도 좀 스탠스를 좀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 이번 회의에서 뭐 결정이 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이렇게 시장을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화요일날 시장이 좋다라고 화요일날 시장이 좋을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뭐 시장 굉장히 힘든데 뭐 좋은 일 없나? 라고 했을 때 딱 하나 꼽는다라고 하면 요 부분이 시장에서 좀 약간 좋은 뉘앙스를 좀 줄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시장의 호재, 악재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장이에요. 저도 뭐 전문가 생활 10년인데, 저도 뭐 거의 몇 번 겪어보지 않은, 거의 처음 겪는 정도의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 기억으로는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오기 전에 거의 2년 동안 시장 떨어졌거든요. 이때도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 뭐 슬기롭게 잘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못지않은 시장이고, 떨어지는 폭은 거의 비슷한데 속도는 더 빠른, 그쵸? 두 개가 거의 똑같죠. 폭도 똑같은데, 뭐 물론 코로나까지 연장시킨다라고 하면 18년도에 고점 찍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시장 계속 떨어졌을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은 다시 일어납니다. 시장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는지, 그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지금은 그냥 시장을 떠나든가, 시장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뭐 약간 표현상 그렇긴 합니다만 바보 같은 어떤 전략이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뭐 시장이 안 좋아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뭐 강력하게 그 종목군을 떨어질 때마다 어떤 전략적으로 좀 사야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물타기가 나쁘다라고 하는데, 물타기는 굉장히 고급 전략이거든요.
이미 시장의 하락은 종목별로 봤을 때 임계치를 훨씬 지난 종목군들이 반 이상입니다. 하지만 뭐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하루 아침에 뭐 회복이 되거나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좀 시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죠. 올라갈 어떤 명분도 좀 약간 부족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형주들 중에서 실적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들, 저희는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사서 모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떨어지면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로 뭐 생유베리 감사 뭐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계속적으로 좀 그런 기업들 발굴을 해서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회원가입하시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무기로 실전 매매 적용할 수 있는 20시간짜리 동영상 강의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66만원짜리인데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회원가입을 하셔라 이런 게 뭐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시장을 떠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냥 시장이 완전 더 안 좋을 것 같아. 내년 2023년도 초중반까지 금리 계속 올린대. 그럼 시장 계속 떨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손실률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을 떠나시는 게 맞고요. 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을 내가 찾고 어떤 전문가 뭐 제가 될 수 있고 한다라고 하면 저와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테마주들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올라가는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손실날 계좌를 절대 복구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이 좋아도 그런 것들은 잠깐 좋을 뿐이지 그런 것들 계좌가 커지지 않습니다. 뭐 단기 매매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수익은 나는 것 같은데 내 계좌는 왜 자꾸 줄어들지? 이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손실률 생각 안 하고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나는 거에 대해서 좀 마약같이 이제 거기에 좀 뭐 마취가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전 저희가 주력주로 삼아 나갔던 종목 회원분들한테 이거 목표 수익률 50%다, 이거 100%다 했을 때 거의 다 맞춰줬다라고 맞춰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주식 바닥 뭐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종목군들도 지금 계속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런 종목을 찾을 노력을 하겠다, 같이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글쎄 회원가입비가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이 가시면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 굳이 그 가입 방법 설명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댓글 더보기에 제가 가입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개천절 연휴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예전에는 개그 콘서트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좀 쎄했는데 요즘은 개그 콘서트를 안 하니까 그리고 또 월요일이죠. 일단 오늘 미국 시장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날 또 연휴 끝나고 첫 거래일인데 여러분들 종목 모두 다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